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느새 1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 정우정 팀장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시청각장애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시청각장애 당사자인 신철우님께서 출연을 해주셔서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때 지난번에 신철웅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셔서 네. 시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알려주셨었는데요. 네.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네. 오늘은 또 시청각 장애가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우리 시청각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인 우리 시청룡 청년도 물론 자기가 장애가 있지만 또 본인도 열정을 딛고 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네네.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를 주고 싶다라는 좋은 말씀들 해주셨었거든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운 그런 사례들 또 삶들이 있었어요. 그죠? 네. 저도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당사자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내용 궁금하시거나 함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저희 다시 보기 JIBS 스페셜 또 JIBS 엔터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과 같은 시청각장애 청년들 우리 도내에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많이 계신가요? 숫자로는 많지 않아요. 네. 저희 실태 조사를 했을 때도 청년층의 시청각 장애인은 전체 대상자 중에 약 5%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고령으로 인한 시청각 장애인과는 또 다르게 선천적이나 후천적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되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을 대비해야 하는 연령층이어서요. 네. 유아동층과 함께 좀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만났던 청년층의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경증의 장애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현재의 상태이고 시청각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빠지는 장애를 예상은 되지만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인 거고요. 또 앞으로 장애가 어떻게 심화되면 이제 그에 대해서 준비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곳도 국내에는 없고 또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도 어렵고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든 상황에서 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층의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독립 전후로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언젠가는 가족으로부터 독립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한 고민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또 아이를 낳고 잘 키울 수 있을지 시청각 장애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제한되어 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청각 장애, 우리 장애 모두가 사실 막막하고 힘들지만 특히로 또 청년층은 또 이런 고민들, 또 이런 정보들도 없어서 막막하다, 또 불안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이 삶의 계획 자체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청년
청년층이라면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또 나아가려고 꿈꾸고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래요. 앞서 우리 정우재 팀장님이 그래서 더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집중적인 네, 대책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어려움들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취업과 직업 유지 등의 경제적인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신철웅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너무 잘 된 케이스지만 네. 사실 시청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직업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단 보고 듣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취업 자체도 어렵고요.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직장 동료나 근무지에서의 배려와 이해 없이는 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가 점점 심화되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직업이 있더라도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사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시청각 장애 때문에 행동도 느려질 수밖에 없고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수가 소통하는 회의 등의 상황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한 분은 시야가 좁고 소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제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옆이나 뒤에서 손님이 부르는 것을 몇 번이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불친절하다, 그리고 손님을 무시한다라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이나 직업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그래서 직업을 가질 수 없다면 그러면 생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것도 컴플레인도 들어올 수 있고 정말 속상하겠습니다. 상황은 네. 이해하긴 한데 또 손님도 모르니까 그죠? 네네. 그렇게 또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령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들은 사실 뭐 불편하기도 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보조기기 같은 거 사용하거나 배우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청년분들은 좀 한결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청력이 남아있는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장구가 보청기인데요. 네.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제 보청기를 잘 사용하시고 관리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보청기를 착용한 모습을 누가 볼까봐 사용을 꺼리는 분도 계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나이는 젊은데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쌍하게 보거나 대화를 피하거나 직장을 구할 때 채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경험담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었나 봐요. 네, 네, 네. 속상하네요. 네. 흰 지팡이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네. 보통은 이제 전혀 안 보이는 분들이 흰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시력이 남아 있어도 이제 시야각이 좁은 경우에는 옆쪽이나 아래쪽이 안 보여서 이동하다가 부딪히고 다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이 지팡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서 그냥 답답함과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흰 지팡이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중에 음성을 자막으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 회의나 중요한 공지가 있을 때 이걸 사용하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또 이게 여러 사람이 말할 때는 변환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업무를 평소에 일상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여러 사람이 대화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순간 이 프로그램을 꺼낼 수가 없어서 활용도가 아주 낮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일하면서 직원들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요. 이제 직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자꾸 끼어들어서 다시 물어보다 보면 대화의 흐름도 끊기고 서로 불편해져서 이제 그냥 물어보지 않고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정보에도 늦는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보조기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아니, 시청각 장애인은 장애가 복합적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보조기기도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요. 그런데 보조기기 지원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그런 보조기기들을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만 선택해서 지원받아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면 시청각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시청각 장애인은 이제 복합적이니까 네네. 시각, 청각, 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그건 진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인식 개선, 교육, 대책,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의 또 많은 공감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떠한 법적 유형에도 들어있지 않은 우리 장애입니다. 네, 잘 몰랐다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거 진짜 쉽지가 않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청년 시청각 장애인들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없을까요? 보면 그래도 우리 지도 농가복지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려고 또 함께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정보를 좀 공유받을 수 있는 곳이라든지, 네, 어떤 데서 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당사자들 간의 정보 공유인데, 그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네. 자조 단체에서 이제 지원 공유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국내 제주도에는 없지만 국내에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개의 자조 단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서울 지역 중심이고 이제 전국에 있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모이는 자조 단체여서 이미 이제 전농전맹인 상태, 그러니까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분들이나 이제 한 가지 장애가 중증인 분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제주 지역의 이 청년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경증인데, 그래서 앞으로 심화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더 궁금한데, 이 자조단체들은 중증 시청각 장애 중심이다 보니까 제주 지역 분들의 이제 거기에 참여했을 때 느낌은 너무 갑작스럽다, 그리고 너무 강요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알려주면서 시청각 장애를 천천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이 더 필요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셨군요. 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시청각 장애는 정말 개개인마다 장애 특성과 장애 정도, 장애 상황이 모두 다르고 그렇군요. 개인마다 선호하거나 필요한 지원, 접근이 이제 각각 다르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제주도 농화복지관을 포함해서 이제 국내 몇 군데 시청각 장애인 지원하는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 대부분 중증에 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증이면서 진행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분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앞으로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문 기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죠? 네네. 지금 또 진행 중인 분들은 또 막막하고 불안하실 텐데, 이런 또 아쉬움들 얘기하고 있고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시청각 장애인 앞으로 더 이제 심화될, 그러니까 점점 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대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도 많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근데 시각과 청각이 더 나빠졌을 때 가장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촉수화나 햅틱 시그널 등에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을 미리 배워두어야 되겠고, 또 문자로 된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점자도 미리 배워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점자를 완전히 배워서 쓸 수 있게 되면 점자 정보 단말기 사용 방법도 배워두면 나중에 정보 접근과 소통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직업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고 그다음 시청각 장애에 적합한 직종에 대한 직업 기술 훈련도 미리 받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촉각 등에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감각 발달 훈련도 중요하고요. 촉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동을 할 때 방향을 파악하고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 보행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이제 거주지가 정해져 있다면 집안 환경도 시청각 장애가 심해져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미리 구성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것저것 진짜 챙겨야 될 것도 많네요.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래도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겠죠. 이 시청각 장애를 위한 전문 기관이 그래서 빨리 좀 설치가 되고 함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청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이런 준비 지원 이루어져야 할 것 같네요. 그죠? 네. 네. 네,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또 지금 현재의 경제 활동이나 생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병행해서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사실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만을 위한 전문 기관이 있고 그래서 그 기관에 정해진 일정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게 서비스 지원이 좀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가 불안과 막막함으로만 생각되지 않게 저희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공감과 관심과 또 지원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비단 이 내용은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각 장애 그죠? 함께 네네.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더 알아가도록 하죠. 네. 자,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점막으로부터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요. 앞으로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고 공감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